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픽 고민상담소 진행자 아라입니다. 도윤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결혼할 때 진짜 복잡했거든요. 도현 씨는 요즘 결혼 준비 어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변 보면서 미리 겁나고 있어요. 진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딱 그런 고민이에요. 서연님이 보내주신 예단 예물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정말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서연님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하는 서연이에요. 저희는 처음에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요즘 젊은 커플들 생각이 그렇죠. 근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 좋을 텐데 예단 없으면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받고 싶어요. 까르티에 러브 반지랑 티파니 목걸이 대충 200만 원 정도? 이런 마음 가진 제가 이기적인가요? 어머, 솔직하네요. 근데 이해돼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봤을 브랜드들이잖아요. 예단 예물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신랑 쪽에서 신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보통 금반지나 목걸이, 요즘은 현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서연님 상황이 좀 복잡한 게 이미 남자친구랑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꺼내야 할지. 그리고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서연님이 자기 마음 털어놓은 건 잘한 것 같아요. 괜히 속마음 숨기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서연님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 좋을 텐데 라는 부분이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의미가 달라지네요. 예단, 예물이 그냥 예쁜 선물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생각해요라는 시댁의 마음 표현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연님 개인적으로도 평생 기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결혼 반지 말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안 하기로 했는데 엄마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꼭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둘이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런데 서연님이 또 다른 고민도 보내주셨어요. 이번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뭔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오빠가 결혼했거든요. 10년 전이에요. 그때 세연이가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새언니가 참 좋은 분이네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세연이가 연락 왔어요. 서연아, 언니 결혼할 때 코트 사줬으니까 너도 언니한테 뭔가 사줄 거지? 이렇게요. 어? 잠깐, 이게 뭔 소리예요? 너무 황당했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해요. 새언니와의 관계도 있고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 이건 좀 1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선물이라는 게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건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도 문제죠. 그때 서연님은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결혼 준비하는 성인이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새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에요. 특히 결혼 준비로 바쁜 시점에. 이런 경우에는 오빠와 먼저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언니가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건지 농담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서연님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연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서연님 사연은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지연 씨와 헬스 트레이너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이름 공개를 안 하는데 좀 수상한데요? 헬스 트레이너분이 미혼이시라고 하니까 혹시 예민한 부분이 있나 봐요. 준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던데요. 지연 씨는 워낙 씩씩하고 적극적인 분이라 2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외로움에 취한 여대생. 충동적으로 소개팅 앱을 켠 순간 낯선 남자들의 달콤한 말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데. 소개팅 앱 여대생 이야기 지금 우측 상단을 눌러서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2부 진행자 지연입니다. 1부에 이어서 서연님의 또 다른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준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준쌤은 왜 이름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유부남이세요? 미혼입니다. 아하하. 그냥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일단 넘어가죠. 서연님이 1부에 이어서 또 다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엔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사연은 좀 더 복잡하네요. 서연님이 말하길 제가 친오빠하고 새언니 조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7년째 생일 선물 해주고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200만 원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생일은 한 번도 뭔가 받아본 적이 없대요. 연락조차 안 온다고. 그건 좀... 처음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했는데 이제는 좀 서운하다고 해요. 새언니는 서연님보다 2살 많은데도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그런데 왜 계속 해주시는 거죠? 안 하면 가족관계 틀어질 것 같아서래요. 오빠가 서운해할까 봐. 근데 요즘 진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조카도 이제 중학생인데 선물 취향도 까다로워지고. 잠깐, 7년 동안 일방적으로만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으시고? 네, 정말 한 번도요. 작년에 조카 게임기 30만 원짜리 사줬는데 본인 생일은 그냥 지나갔대요. 그건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요?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선물을 한 달 늦게 준 적이 있었대요. 그때 새언니가 서연아, 혹시 우리 생일 잊었어? 이렇게 연락 왔다고? 헐, 그건 정말... 그때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줬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남편분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이렇게 말한다네요? 남편분도 그러세요? 네가 여유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뭘 바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아무것도 바라는 건 아니래요.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한 번만.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연 씨가 너무 호구 같아요. 7년째 일방적으로 주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댓글들이. 다 화내시네요. 서연 씨 남편도 이해 안 돼요. 왜 부인 편을 안 들어주죠? 이런 댓글도 엄청 많아요. 예단 예물 200만 원 고민하면서 가족한테 200만 원 갖다 바치고도 고민이네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댓글 보니까 서연님도 정말 이상했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혼자만 이런 고민한 게 아니었나 봐요. 진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끊으세요. 호구 그만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바꾸기가. 댓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서연 씨가 예단 예물 고민하는 게 웃기다는 댓글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예단 예물 고민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서연님 고민부터 정리해볼까요? 예단 예물은 남자친구랑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꼭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의미 있는 걸로 같이 정하시면 돼요. 예산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100만 원 선에서도 충분히 예쁜 게 많거든요. 새언니 문제는 오빠랑 먼저 상의하세요. 새언니 진짜 의도가 뭔지 확인해보고 정말 뭔가 해야 한다면 부담 안 되는 선에서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서연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세요. 그게 가족관계에도 더 좋아요. 그리고 서연님,
이런 문제들이 결혼 신분 준비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기쁜 일이니까 그 본질을 잊지 마세요. 그럼 7년 동안 일방적으로 선물하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올해부터는 끊으세요. 7년이면 충분히 해주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200만 원 받아놓고 연락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댓글 보세요. 서연 씨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가족이면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들이에요. 남편한테도 다시 얘기해봐야겠어요. 이 방송 들려드리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연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 공감돼요. 이런 댓글들도 많아요. 용기 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계세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착하신 거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올해부터 조카 생일 정말 안 할 거라고 하시네요. 댓글 보니까 용기가 난다고. 오늘 서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소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연님도 남자친구랑 진솔하게 대화하시고 가족들과도 제대로 얘기해봐야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서연님도 받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서운한 마음 계속 참지 말고 얘기해봐야겠어요. 오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응원과 조언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연님 결혼 준비 잘 되시길 바라고 가을 결혼식 정말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바뀌시길.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나눠요. 지금까지 체리픽 고민상담소 2부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고민 혹은 사연 언제든 받고 있어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에서 다뤄드릴게요. 지현, 준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결혼과 건강한 가족관계 응원할게요. 안녕. 안녕.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